자,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문학 콘텐츠 기획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9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한복 동아리, 문학 콘텐츠, 봉사 정신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문학 콘텐츠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한양대 에리카 문학 콘텐츠학과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아주대 문학 콘텐츠학과 논술 전형과 아주 에이스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문화 콘텐츠 기획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6월 모의고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일이죠. 네. 잘 준비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오종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의 목소리에서 좀 덤덤함이 좀 들려지는데요. 네. 뭐 이런 학생들이 또 시험도 잘 보더라고요. 좋습니다. 오정 선생 사전에 연구하셨을 텐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한 대학에 비추었을 때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정도 평균 이제 4.9등급 정도 내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활동은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서 활동한 측면이 많아서 비교과 활동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은 사실 내신보다는 좀 우위에 있긴 한데 희망대학에 비추어서는 조금 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희망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 논술 전형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먼저 분석해 주신 사항이 있거든요.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 경쟁력을 조금 더 높게 보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1차적으로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부 변별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역량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희망대학을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도 수시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도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고려는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현재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수능 모의 성적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나은 편인데 실제 희망대학을 그 성적으로 정시에 가고자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점수 격차가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시를 우선적으로 목표하는 거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도 또 정시가 있기 때문에 수능 모의 성적을 최대한 올리는 거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유리한 전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수시 논술 전형, 그리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학생이 이제 고려할 점은 수시에서 일단은 희망대학을 합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교과 성적이 현재보다 일단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평균 3등급이죠. 사실은 적어도 편 쓴 것은 이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성적대가 5등급 전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최대한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시에 간다고 만약에 했을 때는 수능 4개 영역 평균 100분위가 85점 정도 이상 4개 영역 100분위를 쭉 합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85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지 희망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학생 모의 성적,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이 4월께 나와 있군요. 4월에 국어 영역 4등급, 그다음에 수학 나영이 4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1등급,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가 3등급, 윤리사상 2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평균 네. 3.9등급을 받았고요. 예. 네, 계속해서 3월과 4월 비교를 좀 해주실까요? 네, 3, 4월 비교하면 국어는 이제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역시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3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학과, 학생이 원하는 해당 학과 건대,
나하고 문화 콘텐츠학과 있는데 이때 건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0분의 수용 등록자의 상위 80% 평균이 91.4점이 나왔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입시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도 여러 이제 저 대학의 학과 점수가 뭐 상위 80%다 평균이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100분위 100점 만점에 100분위 평균하고 약 20점 정도 이상 모자라서 부족하고요. 또 표준 점수로 작년도 합격서를 보면 대체로 511점 정도 나왔는데 학생 현재 가지고 있는 점수와 비교해서는 약 67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시 지원을 해서 만약에 해당 대학에 합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교과 평균 등급은 2등급 정도 이내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정시 지원 시에는 수능 평균 100분위가 일단 건대 그 기준에서 91점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평가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학생의 내신 성적 교과 1, 2학년 4개 학기 교과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교과가 4.2등급으로 가장 좋았고요. 영어교과 5.0등급, 국어 5.3등급, 수학 5.6등급에서 평균 4.9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학생의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5556으로서 일단 중위권 좀 벗어나 있죠. 네. 수학은 6655로서 약간 상승은 되었는데 역시 중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는 계속적으로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신 성적이 조금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비교감 활동을 살펴볼게요. 먼저 오종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독서활동입니다. 예, 맑음이 4개고 구름이 2개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교과 활동은 좀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항목별 좀 구체적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과 내신 성적에 비해서 비교과 활동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참가도 많이 하고 그런 그 기록들이 학생부의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율활동에서는요, 학급활동, 교납창대, 선도활동 등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통이 원활하고 또 즐거운 학교 생활에 학생이 많이 공헌한 점 등이 의미가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은 이제 한복 놀이반에서 학생이 이제 활동을 1, 2학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는데요. 주도적 참여, 그다음에 창의적 활동을 수행도 많이 했었고 학술제 출품,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등이 돋보여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전통문화 개선 관련해서 유치원 방문이라든지 한복 문화에 대한 전통 놀이 지도라든지 월드비전 활동, 또 뭐 이건 개인적인 건 하지만 소학령에서 어느 다친 학생이 있었는데 이걸 많이 이제 도와줘서 무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의 구석구석 이렇게 들여다보면 봉사 정신이 상당히 많이 뛰어난 점을 또 볼 수 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진로활동 측면에서는요, 학교 진로활동에 적극 참여했고요, 문화 콘텐츠, 한복 관련한 다양한 활동도 돋보였습니다. 다만 수학 영역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상 1학년, 2학년 2개 상에 그쳐왔고 학업 역량과 관련한 사항이 좀 없다는 점, 또 전공 적합상 관련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독서활동에서는 2학년 독서활동에 좀 나와 있는데 고전으로 뿌리 깊은 나무, 문학에서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한국화의 즐거움 등을 읽었는데 좀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독서활동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선생님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희망대학도 가장 주목할 대학은요. 1지망은 건대 문화콘텐츠학과 논술 우수전형이었고 2지망 한양대 에리카 문화콘텐츠학과, 3지망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논술전형이었는데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라든지 준비한 정도 봐서는 한양대 에리카 문화콘텐츠 논술전형을 좀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의 이제 지금 현재 준비 사항을 토대로 한양대 에리카 뽑아주셨다는 말씀인데요. 뭐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학생이 같이 희망을 해서 사실 1지망, 2지망, 3지망 그렇게 쓰게 되면 6장 카드를 다 쓰는 식이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의 이 상담에 대한 거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현실적으로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해도 교과 성적의 부족하면 또 이 주요 대학에서는 좀 힘든 편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비교과 활동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또 학생 종합전형을 또 안 쓰는 것도 상당히 학생 입장에서는 좀 맞습니다. 억울할 수가 있고 참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학생이 이제 현재까지 해온 정도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도전한다는 자세로 2장 정도를 쓸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저 수시에서 좀 모두 안 될 가능성도 일부 있어서 기왕이면 그 도전할 수 있는 전형으로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예를 들면 2장이나 3장 정도 논술 전형도 또 기회가 또 되는 부분이니까 또 학생에도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최저 기준을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가 또 대개 나옵니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2-3장 정도 논술 전형을 희망대학 기준에서 2-3장 정도 쓰면 가장 적합한 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이제 논술 전형을 짚어주신 건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얼만큼 준비가 된 건가요? 여기에? 한양대 에리카 논술 전형 기준에서는요, 교과 준비도 별 5개 중에서 2개, 논술 준비도 별 3개, 수능 준비도 별 2개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두 번째로 희망하는 대학이긴 했지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논술 전형과 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올해 그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울러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도전 가능성 화면 통해서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문화 콘텐츠 학과 올해 9명 이제 선발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39대1 정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전형 방법은 논술 60, 학생부 40으로 전형하고요. 논술 평가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는 이제 전형적인 그 논술 평가 기준이 있어서 국문 논술 2명 출제됩니다. 시험 시간 90분이고요. 학생부 교과는 국영수사 4개 교과가 반영됩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요. 2개 등급합 6 이내입니다. 학생이 현재 수능 성적의 추이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또 통과 가능성도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의외로 논술을 지원할 때 수능 최저가 적당히 있는 곳이 학생한테는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특별히 고려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2015학년도 결과에서는 학생부 평균이 3.8등급 정도가 학생부 평균이 나왔고요. 그 전혀 합격한 학생들이요. 2016년 작년도 경우에서는 수시 합격자 학생부 평균이 3.1등급, 또 최저는 4.1등까지 붙게 충원율은 8%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발표해 보면요, 적정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이 현재 주어진 조건이 되고 학생부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논술 영향력이 학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능 최저 통과가 중요하겠지만 논술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소신 지원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학생이 아까 보니까 사회 교과에 이제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사회 쪽은 조금 강세가 있어서 혹시 또 이제 논술 같은 거 쓴다면은 좀 희망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앞서 말씀을 지적해 주셨던 대로 비교과 활동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한복이나 전통문화 이쪽으로.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울러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화면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문화 콘텐츠학과 10명 모집하고요. 2015학년도는 30대1 정도, 2016학년도는 23.3대 1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전형의 특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쓸 수도 있고 추천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학생부만 그냥 제출된 것도 사실 저희가 원서를 지원하면 다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준비가 없다는 점이 또 특징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학업 능력 및 학습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경우에서는 이 학업 성취도가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나와 있는 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세부 특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활동성을 다 포함해서 정성평가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꿈과 끼 적성이라는 영역에서는 고학년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활동 사항을 종합평가하는 측면이 있고요. 꿈과 끼 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의 성실성, 공동체 의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능 최저기는 없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2015학년도는 학생부 평균이 2.4등급이 나왔고요. 2016학년도는 학생부 상위 이제 2가지 경우로 학교 발표자가 나왔는데요. 상위 30% 평균은 1.69등급이고 하위 30% 모단한 쪽이죠. 모단한 쪽의 평균은 3.78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학생부 종합평가 100% 전형인데
학생의 특징을 보면 비육과 수상 실적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어서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해당 대학도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소신 또는 소신 상향 지원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이번엔 추천 대학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네, 추천 전형으로서 논술 전형으로 몇 개 대학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이제 논술 전형 일정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네. 때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 논술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서 이제 선택한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가톨릭대 논술 수자 전형 인문학부에서 11명 모집하고요. 이게 수능 최저는 한계 영역 3등급 이내입니다. 논술고사 일정은 10월 9일 날 있습니다. 앞에서 하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10월 초에 했으니까 이제 겹치진 않습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인문과학부 25명 모집하고요. 한개 영역이 2등급하거나 또 2개 영역 등급이 6 이내이기 때문에 학생이 현재 수능 모의 성적을 보면 최저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논술고사 일정 10월 25일 날 수능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에 봅니다. 숭실대 논술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평생교육학과 5명 모집하고요. 국수영탐 탐구 한 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이 5 이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논술고사 일정은 10월 19일 날 수능 직후 토요일 날이죠. 이때 시험을 보는 전형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톨릭대, 연대원주, 숭실대 포함해서 6개 대학 정도에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논술 전형을 택하다 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전형 3군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한 군데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아주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화면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아주 AC 전형인데요. 모집은 4명이고요. 2015학년도는 38대, 2016학년도는 34대 정도 나왔습니다. 1단계는 소래평가 통해 3배수 선발하고 2단계는 소래평가 50에 면접 5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래평가는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 교육과 관련 성취, 전공 적합성,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종합적 평가합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이제 개인 면접을 통해서 서류 지실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집 단임의 인재사항을 문학 콘텐츠학과에서 딱 적어놨는데요. 사실 인재사항이라는 것은 의외로 학생 종합 전형을 지원했을 때 그런 식의 인재사항에 자기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재사항 어떻게 나와있냐면 글로벌 시대 스토리텔링 역량을 갖춘 문화 콘텐츠 기획 인재라고 해서 일단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재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2016학년도는 수시학자 학생부 평균이 2.66 등급이었고 하위 등급도 발표됐는데 3.11 등급이었습니다. 추천 사연은 학생부 교육과 함께 비교과 중심 활동 평가가 우수해서 도전 가능성 많은 소신 또 소신 상향 지원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을 살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금 한국사가 1등급, 또 사탐이 평균 2.5등급, 사탐 쪽에서는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데 국수형 성적이 한 4, 5등급대란 말이죠. 이제 내일 모의고사를 앞두고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사회탐구 성적이 좋은 거는요. 실제 저희가 논술 전형에 대한 이제 뭐 평가라든지 대비할 때 이런 측면들 잘 보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라고 해서 흔히 이제 작가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뛰어나게 잘 쓸 것 같다고 보지만 실제 우리 인문계 논술에서 원하는 것은 재심에 대한 분석, 독해력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 전개력을 따지기 때문에 사회탐구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의외로 논술 전형에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잘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실 수능 성적이라고 하시면 갑자기 많은 영역이 같이 다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수형 중에서 자기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역에 대한 등급 올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이제 서울 지역 중위권 또 중하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에선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으로서 2개 3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탐구에서 그 2, 3등급 정도를 받아서 하나를 통과시키고 국수형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도전해서 3등급 이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좀 더 수능 최저 통과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께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잖아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었어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네. 써봤는데 네네. 너무 되게 평범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본 듯한 글이 나와서 특별하게 쓰는 방법이 있을까? 보통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제 사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통 1, 2학년 때는 자기 기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에도 기록이 돼 있겠지만 자기가 별도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기록을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한꺼번에 그 긴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메모하는 식으로 해서 준비해놓고 나서 그걸 글을 이어 쓰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3학년 1학기 현재 과정이기 때문에 정작 어느 대학을 다 완전히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 개 대학을 기본 모델로 해서 그 기본 모델에서 지금 저 공통 항목을 해서 1번, 2번, 3번 자기소개 항목은 어느 학교도 다 동일하니까 그거를 일단 초안 쓴다는 기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완성된 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초안을 쓴다는 자세로 해서 먼저 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1교, 2교, 3교 그러니까 뭐 주위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또 이제 주위 친구들한테 이게 여러 번 이제 교정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절차를 갔는데 첫 번째 절차는 일단 기록해 놓는 거죠. 일단 1, 2학년까지 기록해 놓는 거. 두 번째는 공통 항목 1, 2번, 2번, 3번은 초안은 좀 서툴러도 좋으니까 일단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고 나서 그 3번은 이제 최종 이제 7, 8월 달 가서 10년 쓰게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이제 대학을 정하고 또 과를 정해진 상태에서 그 과와 대학과 과에 대한 또 다른 이해 그 학교 홈페이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좀 특별한 자기소개서, 나만의 특별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좀 희망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우리 학생 보니까 한복이나 뭐 문화와 관련된 전통문화 관련된 활동 많이 했죠? 네. 예, 그런데 그 봉사활동을 보니까 학교에서 뭐 세종마을 행사라든가 현충 행사, 뭐 이런 학교 근처의 서촌 일대 행사 이런 거 참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학생은 한복을 전공한 학생으로 한복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서촌 갔을 때의 느낌,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이 문화 전통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백범 기념관이나 현충원이나 서촌 갔을 때의 그런 느낌,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특별한 것은 누가 봐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학생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네. 잘 써주세요. 네, 예. 우리 학생 했던 이제 활동들을 잘 연결을 시키면 되겠네요. 예, 예. 자, 오늘 상담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고 선생님의 조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담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도 고3 학생 2명과 상담 나눠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예, 내일이 6월 모의고사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긴장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지만 뭐 긴장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되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것은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주무십시오. 네. 그리고 3교시 영어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그것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볼 때와 같은 컨디션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한국외대 중국 언어 문화 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건국대 사업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